전국 사생활 지도자 연수회 입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혈구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를 강타한 이번 폭염, 매일같이 계속되는 폭염 열대야,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자유연합의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를 이 자리에 모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느끼실 겁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연수한 시설 가운데 새마을금고 연수원 이 자리가 가장 웅장하고 시설도 현대화되어 있고, 그렇게 오늘의 이 시간, 이 인연이 여러분 일생 동안에 매우 중요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 바쁘시고 형편이 여러 가지 어려웠을 텐데 이 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오기로 딱 결심한 거, 이거 이미 500년 전에 결정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이 문화대국이 돼서 집집마다에 다도가 살아서 숨쉬고 차향이 피어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만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동방의 최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다도가 가정마다의 생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2박 3일 동안 여러분 일생 동안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가
제가 얼핏 생각을 해보니까 참으로 유서 깊고 뜻깊은 고장 천안 삼거리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능수나 보들 천안 삼거리 흥인데 정말 흥타령의 고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반도 삼남의 문화 교류의 교차점이 바로 천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인지방, 영남지방, 호남지방의 모든 문화가 오고 가는 그 문화 교차 지점이 바로 이곳 천안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 유서 깊은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얼핏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의사 박문수 선생도 여기 분이거니와 우리 독립운동의 대가이셨던 이동영 선생님이나 너무 잘 아시는 여러분의 대선배이신 유관순 열사의 고장이기도 하고, 또 윤보선 대통령의 고향도 이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을 여기다가 짓고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의 독립의지의 바로 요충 본거지 중심이 이곳 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마을을 가꾸는 것보다는 새 마음을 가꾸는 이 뜻깊은 고장에서 소담스러운 결실을 거두는 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두서없이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가방만 두고 옷을 안 갈아입고 왔으면 큰일 날 뻔해서 난 이 무대에 올라온다는 거 상상도 못하고 그냥 급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갈까 그래다. 그래도 아니지.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여러분들도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심하시고, 더운데 더위도 조심하시지만 제일 무서운 게 교통사고더라고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이렇게 다정하게 서로 우애 있게 이렇게 예절 갖추면서 2박 3일을 재미있게 지나도록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호가마 임만재입니다. 더운 날씨지만 여러 선생님들 즐거운 연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와. 예, 작년에 뵙고 올해 이렇게 또 뵙습니다. 전남 무안에서 올라온 장용덕입니다. 그리고 요 이름은 토민요고요. 주로 그 진사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운데 약간의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온 묵산동의 김성만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농도의 윤현식입니다. 백자 작업하고 있고요. 경기도 이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올 줄 알았으면 옷이라도 좀 입고 오는 건데 좀 많이 창피하네요. 즐거운 차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의 송춘호도회를 운영하고 있는 송춘호입니다. 저의 작업은 입차용 다간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호유약을 이용해서 질감을 내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즐겁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주 남산 칠부란 밑에서 청아백자 작업을 하고 있는 배감녀 박성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라와 보니까 참 멀더군요. 차인이런 분들께서 즐거운 차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멋진 도자기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양산에서 올라온 청암료 장상철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황우요를
운영하고 있는 신왕건입니다. 저는 춘목을 주로 하고요. 회령률을 요즘 많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회 1981년에 사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고문으로 계신 김태현 고문님 소개합니다. 박수를 맞이해주십니다. 그다음 이재선 고문님 여기 계십니다. 아주 곱게 차려를 입고 오셨습니다. 전수재 고문님, 오양가 고문님 어디 계세요? 부창. 이재현 고문님 여기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효력 우리 최순애 부회장님 저기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정면 부회장님 여기 계십니다. 오민희 부회장님, 정민호 부회장님 여기 계십니다. 요 앞에 계십니다. 박선우 부회장님 네, 여기 계십니다. 정민수 부회장님 나오시고, 김미조 부회장님 저쪽에 계십니다. 오숙정 부회장님 여기 계십니다. 네, 앞에. 조복순 부회장님 여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순 부회장님 저기 계십니다. 가운데요. 한애란 부회장님 요 앞에 계십니다. 고독화 부회장님 예, 가운데 계십니다. 이인영 부회장님 예, 아직 모르셨고, 이정아 부회장님 예, 요 가운데 계십니다. 박혜선 부회장님 그 옆에, 최혜숙 부회장님 저쪽에 계십니다. 홍국희 부회장님 예, 여기 가운데 계십니다. 이목자 부회장님 저쪽에 계십니다. 왼쪽에. 안영춘 부회장님 네, 여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혜와 예절, 철학과도 삶의 도리를 본바탕으로 세우는 한국 차이나대 회원님 삼국도의 연수에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정현입니다. 늦었기 때문에 빨리 우리 첫 입맞춤이라고 그랬죠. 예, 제목이 첫 입맞춤인데 친화력을 하기 위해서 서로 짝지 않은 입맞춤이랍니다. 이분은 신재창 선생님은 신노래 작곡 연주, 신노래 아시죠? 예, 바로 그분이십니다. 국방부의 FM 라이브로 하시고 훌륭한 분인데 신재창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더 많이 남아있구나. 청춘인 줄 알고 살아갔지만 마음이 예전 같지는 않구나. 하루하루 지나는 게 서글퍼진다. 지는 못한 소리에도 눈물이 난다. 그렇게 흘려버린 세월에 내 청춘도 멀어져 간다. 떠돌다 어느 나무 고요히
다시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노랑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나면 여름엔 여름엔 바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바람이 불어 파랗게 바쁜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 한번 더 할게요. 그러지 가슴이 하나 왜 그런지 가슴이 두드러요. 그냥 안 보면 그냥 안 보면 설레이는 마음을 할 길 없어. 나 사랑하고 있나봐요. 반짝이는 별을 보고 둘이 앉아서 불타는 내 찬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냥 안 보면 그냥 안 보면 보이는 마음을 갈길 없어. 다 사랑하고 있나봐요. 앞으로 찾으셨어요? 네. 하늘이 내려준 녹차로 신신을 다스리고 중정의 규범을 따라서 다도를 숭상하네. 한 잔 차로 멋과 품격이 묻어남은 자인의 모습 신선이 따로 없다네. 평화와 행복의 동산 자연한 오기오는 결의의 찬우와 명절 찬우와 선도하는 한국 차인연합회.
여러분들 잘하든 못하든 나름대로 잣자리를 다 평소에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귀한 시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일주일 전 이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찻자리는 우선 그 테마에 따라 어뢰용 찻자리와 일상 찻자리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 찻자리를 내가 꾸밀 것인가, 오늘은 축가를 해야 될, 예를 들어서 결혼이냐 고이냐 생일이냐 입학식이냐 축하 찻자리를 꾸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절기 찻자리, 종교의식의 절차와 관련된 어뢰용 찻자리와 세시풍속과 관련된 찻자리를 생각하면서 절기 찻자리, 이렇게 세 가지의 구분을 해서 테마를 정해야 합니다. 찻자리에 어떨 때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주인이 역할을 할 때 찻자리가 다 가려질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차 도구가 너무 찬란해서 실용적이지 못한 차 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들고 나와서 찻자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근본 정신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놓고 차를 마실 수 있는 편안한 찻자리를 꾸미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손님을 초대해 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찻자리의 다화는 격식을 차리는 찻자리거나 상대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다화가 필요합니다. 계절에 맞는 꽃을 너무 화려하게 꽂지 않고 그 찻자리에 맞는 꽃으로 잘 조화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원칙과 변화의 조화람이 있어서 첫째는 원칙과 새로운 창조는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마음이 내키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찻자리를 펴고 시와 그림을 그리며 차를 마시며 안방에서도 사랑방에서도 강가에서도 계곡에서 찻자리를 펼치고 차를 마셔서 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차만 마시고 우리의 전통적인 다구만을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지나친 국수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 정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 테이블 중앙에 긴 수반을 꽂아서 때로는 긴 수반 위에 다식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청차, 여러분들 청차 많이 마시죠? 중국 우롱차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직사각상에 둘러앉아서 향배잔으로 차를 간단하게 차를 우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꽃바람의 향을 날려 옷을 했고 모시가 긴 게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옷 한 벌 했기 너무 적고 해서 제가 벽에다가 이렇게 노란 모시를 벽에 걸치고 개나리 꽃을 꽂고 봄 꽃바람에 봄이 오는 소식으로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십시오. 전시에 나갈 때 저런 큰 물 항아리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차를 많이 우려서 피츠, 도자기로 된 피츠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올 때는 잔을 많이 놓고 차를 저렇게 해야지 주인이 그 테이블 위에서 한없이 몇백 명을 차를 우려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런 도자기 활용도 하시면 편안합니다. 이거는 세종문화회관에 우리 허전임 회장님하고 우리가 작년이죠? 재작년입니까? 다 갈 때에 손님은 많이 온다 그러고 몇천 명이 온다 그러고 그래서 찻자리를 한 4개 정도 우리가 연출하면서 잔을 어쨌든 도시락 함에다가 많이 놓고 항아리에 차를 많이 우려서 무조건 가을 저녁 밤이었기 때문에 차를 많이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잣자리입니다. 우려서 손님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잔을 위주로 많이 올렸습니다. 저는 요즘 다리 아픈 사람들도 많고 젊은 아이들이 오면은 또 요즘 사람들은 앉아서 차를 한 잔 주려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활 입식다래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보고 가셔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입식다래 생활차를 가르치면은 차 보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입식다래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 찻자리가 가을에 다화가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다시 접시가 아주 전통적인 문양으로 아주 재미있는 다식입니다. 가운데 양쪽에 다식을 위주로 해서 놓고 피츠에 차를 많이 우려서 손님에게 직접 따라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만큼 저는 홍차에 대한 지식은 많이 없지만 세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세팅을 조금만 홍차를 세팅하는데 너무 정신없더라고요. 세팅한 거 보니까 홍차 자체도 화려한데 닭이 자체도 화려한데 홍차 세팅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자, 홍차 야고보가의 초대 티팟을 중앙에 두고 찻잔은 테이블의 원을 따라 배치했습니다. 핑크색 2단 케이크가 핑크색 네킨, 핑크색 소품으로 노란색 테이블 클로스를 깔았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가을 노을이 있는 저녁 찻자리입니다. 굉장히 평온한 홍차자리입니다. 테이블 중앙에 노란색 천으로 자연스럽게 주름을 잡았습니다. 주름을 잡아서 아래로 늘어뜨렸습니다. 가을 분위기가 나고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찻잔들, 게스트 중심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화를 가운데 2개를 했는데 세워도 되고 눕히도 되는 다화를 사방에 중앙 센터피스로 양쪽에 꽂았습니다. 여러분들 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다화에 조금 센스 있는 거는 다화 전문가이기 때문에 찻자리를 좀 더 여러분들한테 잘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무슨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꽃꽂이 전공가로서 저는 다화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꽃꽂이로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찻자리를 잘 꽂아도 다화가 시원찮으면 저만큼 효과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유익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보면은 뭡니까? 해차가 나오죠? 해차. 예. 해차가 나오는 이 자리에는 찻자리에 돗자리를 자, 세로로 3개를 깔았습니다. 손님이 오셨을 때에 각자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해차 한 잔을 우려 마시는 겁니다. 이럴 때에 차호에 차를 미리 담아줘야 돼요. 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붓습니다. 우리는 벌써 5, 6년 전부터 어린이들이나 해차가 나올 때 이걸 씁니다. 큰 차호에 우전차를 담아서 뜨고 이러면 벌써 향이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간에 바로 부어서 차를 합니다. 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찻자리,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돗자리, 러너를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용하시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름 찻자리로 가겠습니다. 제가 여름이기 때문에 물 색깔이 나는 이런 파스텔 톤 파란색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가 가끔씩은 여름에 시각적으로도 좀 이렇게 즐거워야 되니까 냉녹차와 오미자를 우려왔습니다. 오미자가 이렇게 식을까봐 냉동을 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냉동 도구를 내보세요. 네. 자, 이건 피츠죠? 이건 피츠죠? 피츠, 여러분들 연지에 얼음을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깡깡 얼어진 냉동에 넣어서 얼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넣었더니 벌써 아주 이 찬물이 시원하게 됐습니다. 앞에는 개개인으로 이렇게 된 매트를 사용해서 유리 다관을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유리에 매트를 올리고 행여나 미끄러질까봐
잔이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유리에 딱 붙는 받침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밀리지 않고 이렇습니다. 이 함지를 보세요. 저희들은 가끔씩 찻잔을 이 안에 넣어놓고 손님이 오실 때 이렇게 해서 찻잔을 이렇게 담아서 넣어놨다가 뚜껑만 탁 열어서 차를 이래 우려주면은 굉장히 안 보던 찻잔이잖아요. 재밌는 찻잔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은 더러 이런 것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가을 저녁이기 때문에 호롱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찻잔을 씻고 버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해에 물바지가 꼭 있어야 되고 이 호수가 있어서 물을 바로 버려도 물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건 주인이 앉아서 차를 마시는 편안한 가을 찻자리가 됩니다. 이 흑유 겨울이기 때문에 12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흑유 금정의 도자기로 사용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말차, 나눔 말차로 손님이 차를 우려서 차를 내는 것이고 이 자리에는 보이차를 하도 요즘 보이차를 많이 마시니까 보이차를 마실 때 무슨 보이차를 무조건 찬물을 넣어버리면은요 내가 먹는 차가 무슨 차인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손님이 오시면 먼저 상차를 시켜야 됩니다. 보게끔 향도 맡고 눈으로 보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상차를 시키고 먼저 향을 맡게 하는 이러한 그릇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차를 낼 때는 보이차는 뜨거운 물로 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다예가 바로 이 자리에서 물도 버리고 다간도 가운데 올리고 연꽃 모양으로 된 다예입니다. 그래서 차를 넣고 우리가 손님에게 차를 줄 때도 뜨거운 찻잔은 손이 자꾸 갈 수가 없으니까 집게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다식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개 껍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소품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찻자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차를 마시는 그 그릇을 조선 막사발이라고 그래요.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영 집에서 장도 담고 국도 담고 하던 그릇을 만들었는데 쓰다가 이가 빠지면 개밥그릇 한다는 것이 조선 막사발입니다. 근데 조선 막사발이라는 것은 예술작품이 아니고 집의 일상으로 쓰는 생활용품인데, 그러니까 이가 빠지면 개 밥그릇을 쓴다 할 정도 초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에서는 임진왜란 일어나기 이전 일본에서는 사기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의 모든 그릇은 대나무로 만들었고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물통도 대나무 한 통에다가 물을 담아다 구멍을 뚫고 물을 담아서 맞았어요. 그래서 도자기, 사기 그릇 하는 개념이 전혀 없었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풍신수길, 노요토미 히데요시 그 근처에 있는 몇 사람이 그릇을 쓰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천이휴라고 쓰고
우리가 센리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일본 그 차문화에서 선조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막사발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서 차를 제일 잘하는 차의 원조, 차의 임금님, 차의 황제가 그릇 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신수길이가 물었습니다. 풍신수길이는 그 당시 일본을 지배한 제왕이요. 이 그릇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다완이라는 거죠. 다완.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그 다완입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방송국에 텔레비전에 드라마를 쓰는 작가입니다. 드라마를 쓰는 작가는 늘 머릿속에 걱정하는데 다음 작품은 뭘 써야 되느냐, 이게 걱정이죠. 지금껏 쓰고 있으면 끝나면 또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쓰냐, 이걸 걱정을 하는데 제가 우연찮게 소설을 한 권 읽었습니다. 시바 료타로라는 일본의 대단한 소설가 쓴데 소설 제목이 고교 보지가다쿠 소로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찌 고향을 잊으리까, 이런 소설이에요. 제가 그 소설을 써서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 조선도공 후예가 임진왜란 때 일본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릇을 굽기 시작했는데 그 그릇이 일본의 국보가 됐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걸 드라마를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국리하고 일본 구주에 있는 가고시마에 심수관 선생에 있는 동네를 제가 뭐 아는 사람은 없는데 그 혼자서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서 심수관 씨 간판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드라마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털이 보송보송한 심수관 씨가 마중을 해줬어요. 근데 어느 무릎 뜯어봐도 한국 사람이지 일본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름도 심수관이야. 이상하다. 그런데 말은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그게 의심스러운 거죠. 왜 심수관이냐? 나중에 알고 봤다니까 이 사람 본 이름은 오사코 케이키치라는 일본 이름이 있어요. 근데 도자기를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조 도공 14대 심수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명함에는 지금은 조선이지만 제가 만났을 때는 이조 도공 14대 심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가 좋고 정밀해요. 그래서 집에서 쓰던 낡은 물건은 전부 우리 할아버지가 쓰던 거다, 이렇게 명명을 해서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400년 전 쓰던 그물이 남아있을 건덕지가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근데 그 오는 사람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게 400년에 쓰던 망건이다 이런 데 환장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걸 놓고 차근차근 번져나와가지고 오늘날 일본서 가장 대표적인 사스마야키 종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떤 그릇이 명품이냐,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마가 장작대는 노보리 가마라고 그러죠.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는 가마고 그 안에는 수천 개를 집어넣고 불을 넣는데 불을 넣고 그 불이 3300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가마 옆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걸 가끔 열고 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사람으로 육안으로 그 불 색깔을 보고 3000도냐 2900도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지 도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2900도야. 그러면 그것을 3000도를 올리자면 45cm짜리 장작을 몇 개를 더 집어넣으면 올라가느냐, 이게 전부 계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난 가마를 들여다보니까 안에서 유약이 녹아서 흐르는 게 새빨간 도자기가 보여요. 그걸 보고 광택이 모자란다, 유약이 모자란다 하는 것을 육안으로 판단해요.
다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닭입니다. 물론 차맛이 좋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담는 닭이가 얼마나 품격을 갖췄느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예술적인 갖추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 각국에서 방방곡곡에서 무슨 다회 이렇게 만들고 또 때가 되면 다회를 열어서 지방의 의주들을 모시고 차를 대접을 하고 근데 격식을 따져서 모시고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다 그릇 담는 용기가 제대로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도비 경매나 이런데 뭐 어떤 우리나라 유물들이 나와가지고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도자기가 좋구나, 또 뛰어나구나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다 우리 막사발인 찻사발이 그 일본의 국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우리 도자기가 옛날에 상당히 뛰어났나 보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도자기를 조금 아신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을 말씀하시기는 좀 힘들 겁니다. 동양 도자기는 온대 지역에서 발생하고 온대 지역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춥습니다. 추워서 불을 이용한 기술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불을 이용한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고열을 낼 수 있는 기술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서양은 도자기가 열대 지역에서 그 문명이 태생된 것이기 때문에 열대적인 태생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거기다가 도자기가 더 발전해서 자기화로 가는 과정에 유리가 먼저 발전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연질 토기를 만들 적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질 토기라고 그래서 토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약을 입히지 않은 거죠. 유약을 입히지 않은 이 토기를 처음에는 노천에서 구웠어요. 그냥 노천에서 구우니까 조금만 충격을 해도 깨져요. 근데 겨울에 불을 헤쳐놓고서 떼면 빨리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오래 불을 보관하기 위해서 모아놓고 떼요. 모아놓고서 뗀 불에다가 토기를 구워보니까 훨씬 더 단단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불을 모으는 기술이 있는 이 온대 지역에서 조금 더 단단한 토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질토기예요. 근데 연질토기에서 경질토기로 넘어오는 것은 먼저 이제 굽는 방식이 개선도 있겠지만 불에 대한 이해로 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 또 재료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질토기를 할 적에는 뚜껑이 없는 그런 가마에서 굽다가 고열을 내려고 그러니까 뚜껑을 덮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마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처음에는 이 끓음이 묻었다가도 표면에 끓음이 벗어지면은 빨간색의 적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석기 시대 토기를 보면은 붉은색이 나죠. 빗살무늬 토기가. 그런 이유 때문에 노천에서 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마가 생겨나고 나서 가마 안에 도자기 불을 떼는데 그 안에 그릇을 넣고 불을 떼는데 처음에는 나무를 조금씩 넣었어요. 그런데 좀 떼보니까 나무를 많이 넣고 또 굴뚝이로 나가는 열을 가급적 막기 위해서 굴뚝 사이즈를 줄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끓음이 나고 잘 타질 않아요. 그래서 끓음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 끓음이 도자기 표면으로 다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색에서 흑회색 토기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마 출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흑회색 토기를 만들면서
갇혀져 있는 공간에서 처음에는 나무를 조금 넣다가 계속 많이 넣고 또 짧은 시간을 넣는 것보다 오랜 시간 굽다 보니까 재가 자연스럽게 이 표면에 앉게 돼요. 표면에 앉으면서 이 표면에 있는 흙하고 재하고 반응이 일어나서 반질반질하고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박물관에서 보시면은 이 표면에 가서 반질반질한 것들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반질반질한 부분이 생긴 부분과 안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반질반질하게 생긴 부분은 뭐냐면은 아궁이 쪽입니다. 그쪽은 재가 많이 앉아서 또 아궁이 쪽에서 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은 반질반질하게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박물관에 다음에 가시는 길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아궁이 쪽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지저분하게는 흙 상태로 뭐 이렇게 해서 입혀놓고 그냥 적당히 약간 낮은 온도에서 고낸 거는 그런 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약간 갈색빛이 나요. 그게 바로 옹기입니다. 그러니까 옹기는 벌써 통일신라 이전에 벌써 만들어진 거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써오는 도기 중에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유약을 전면에 입히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지저분한 흙이 있을 때는 그 안에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표면에 굉장히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해요. 유기물이 흙 속에 들어가서 썩게 되면 펩톤이라는 산을 형성하는데 그 산이 굉장히 끈적끈적한 형태로 돼요. 그래서 표면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이걸 깨끗한 흙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유약을 갖다 입히게 되면은 유약 물 속에 넣자마자 타싹 부서져요. 그래서 이건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낸 방법이 초벌구이라는 방법입니다. 초벌구이라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초벌구이 방법은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도 쉽지가 않아요. 이걸 개발하는 데는 아마 지금 요새 삼성에서 평면에 레이어를 형성한 그 반도체를 만들다가 요새 이제 수직 구조로다 새로 올해 이번 달서부터 생산을 한다 그래요. 그것만큼이나 굉장한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청자입니다. 좀 더 깨끗한 거. 지저분한 거에서 나오게 좀 더 깨끗한 게 청자입니다. 이 청자에서 왜 맨날 푸르딩딩한 자기만 만드느냐? 좀 더 깨끗한 거 없냐? 그 위에 빨갛고 파랗고 그림도 그려야 될 텐데 맨날 퍼러니까 장식이 한계성이 오죠. 그래서 그 장식이 한계성을 넘어선 게 백자입니다. 자, 이렇게 도자기는 토기서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청자가 되면서부터는 자기라 그래요. 청자기입니다, 원래는. 그걸 줄여서 우리가 청자라고 부르죠. 중앙 집권의 절대 권력을 이루게 되고, 또, 백색 자기를 완성함으로써 자기의 정점에 이르게 되고, 조금 전에 제가 전국의 도공들을 모아서 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기술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민요에서도 자연스럽게 백자를 만드는 기술이 그 지역에서 분원해서 쓰는 것처럼 좋은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백자를 만들 수 있는 민요 백자가 나올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또 우리 재료에 대한 한계성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자기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이 백자를 보면 중국 자기를 보면은 얇고 투명하죠. 근데 우리 백자를 보면 약간 두껍죠. 근데 이거는 같은 백토를 가지고 만드는데 백토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게 왼쪽에 보는 게 중국에 나오는 저쪽 경덕진, 징더전이라고 하는 데 고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고령에서 나오는 흙이다 그래서 고령토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그걸 이제 영어로다 요즘은 그
거기 중국식 발음을 그대로 따가지고 카올린이라고 합니다. 이 카올린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렇게 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는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어요. 이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전자현명이다 보면 중국에서 나오는 그거는 이렇게 육각 판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거는 이렇게 침상, 이렇게 관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자기는 그렇게 중국 도자기처럼 얇게 하면은 깎을 적에, 중국 도자기는 두껍게 해가지고 칼로 다 깎는데 깎을 적에 한 첩불 한 첩불 깎여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자기는 안 돼요, 여기. 떡떡 떨어져요. 그러니까 도공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전면을 우리 도자기는 깎지 않고 굽 있는 데만 살짝 깎는 겁니다. 근데 굽 깎을 적에도 중국처럼 얇게 깎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재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중국 도자기하고 우리 도자기가 왜 중국 도자기처럼 못 만드냐?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일본으로 갔던 도자기가 유럽으로 동인도 회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유럽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럽으로 그 기술이 조금씩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마리 도자기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마리 도자기라는데 지금 이마리에 가면은 저 안에 산골에 도자기 만드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도자기를 만드는 데가 아니고 단지 여기서 만든다고 하는 그 생산지가 아닌 전시장 비슷한 겁니다. 원래는 아리따에서 만들어서 아리따라는 데서 자기를 만드니까 이게 대단하거든요. 거긴 숨겨놓고 이마리에서 만든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리따에서 만들었지만 이마리작이라고 합니다. 이마리약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백자의 기술이 그대로 이렇게 가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국 거를 받아들여서 이마리 색채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거하고 비슷한 걸 만들다가 이렇게 중국에서 만든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원래 중국 청시제 도자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요건 아마 언제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소더비 경매에서 나온 조선시대 접시입니다. 이게 엄청난 가격으로 팔렸다 해서 됐던 거죠. 요 사진에 나와 있는 문양이라든가 형태를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뒤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이제 한국의 차를 우리의 차의 장단점을 알고 알아야만이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한국 차의 전래 역사는 1000년이 넘는 역사죠. 이 1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 같으면 뭔가 축적이 돼 있어요. 그 축적된 역사를 갖고 있고 또 국내에서 차에 대한 이용과 산업화 활용 면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현재 가공재담의 이용은 지금 현재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도 많아지고 여기서 차 지금 30년, 40년 하신 분들은 그때만 해도 인사 등의 몇 분만 차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이게 국민이 뭐 차에 교육이 있고 대학에서 차를 가르치고 그런 경우는 별로 드물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차에 대한 관심은 그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이루어졌습니다. 직접 식물을 토양에 심어서 재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합과학이에요. 지금 기상이 덥잖아요. 지금 기온 올라가지요. 천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토양의 이화학 성질을 알려고 그러면 토양에 대한 물리학을 다 알아야 됩니다. 식물학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식물학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식물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은 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차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녹차 연구소에서는 첫 단계로 이제 그 녹차에 대한 그 차 정립을 했습니다.
94년부터 99년까지 차는 다 잘 만들어요. 그것도 각자 개개인마다 차 만드는 비법이 있어요. 근데 책으로 과학적인 이치에서 책을 정립한 것은 별로 드물어요. 물론 외국에 일본 뭐 증제차라 할지 뭐 중국의 뭐 덕금차라 할지 나름대로 외국에서는 차를 했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똑같이 하면 맞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맞게끔 그 제작법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찻잎 재료가 틀리죠. 차 도구가 틀리죠. 차 만드는 기술이 틀리죠. 무엇보다도 국민의 취향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증제차는 이제 주로 이제 뭐 일본 증제차 위주로 차를 제작법을 확립하면서 제작기로 우리에 맞는 제작법을 확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손덕금에서 또 이제 정립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상당히 좀 구수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구수한 차 쪽으로 흘러가되 잘못 오면 다 태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차 심사할 때 첫 번째 걸러내는 것이 두 가지를 걸러내요. 차를 덜 익혀서 풋내가 나는 차를 걸러냅니다. 차에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은 색향 맛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최고로.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명차 심사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 문의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가 최고의 명차입니까? 그러면 대다수는 우전차에 아주 어리고 싼 연한 것에 차를 따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만든 것이 최고의 차다. 물론 그 장점은 있죠. 좋은 차죠. 그러나 저는 명차라는 표현을 찻잎에 있는 차에 있는 성분, 색양 맛을 그대로 100% 살리는 차가 명차라고 생각합니다. 봄차는 봄차대로 연하고 부드러운 것, 또 여름차는 색깔도 진하고 좀 강한 것, 가을은 가을차대로 쓴맛도 있는 것. 그래서 차 맛을 보려고 그러면, 차를 평가하려면 차의 오감을 다 느껴야 합니다. 모든 식품에서 오감을 5가지 맛을 또 입으로 느낄 수 있는 맛을 다 제공해 준 것은 차밖에 없어요. 증제차 할 때는 차의 금방 색양 맛에서 성분도 제대로 살리고 색도 살리지만은 맛에서는 한국 차 맛에 좀 미흡하다. 또 덕금 했을 때는 맛은 향은 좋지만은 안에는 성분이 많이 태우기 때문에 덕금이기 때문에 많이 파손이 돼요. 그래서 이 덕금 차에서는 그런 성분 면에서 약간 위험 소지가 있다. 탄 소지가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영리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겹쳐요. 그래서 명차 심사할 때 보면 정제한 다음에 덕금 과정을 거쳐서 나온 차가 명차에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이용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차를 몸에 좋은 기능성으로 이용하려느냐, 녹차 쪽으로 차를 이용하십시오. 친구들하고 마당색을 즐기려느냐, 또 오후에 타임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바로차 쪽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이용할 때 아까 차 한 가지보다는 차인 같으면 4가지 차를 다 갖추라는 이유가 오전에는 사람의 신체 구조가 강합니다. 그래서 녹차도 강한 성분도 다 이용할 수가 있죠. 오후에는 신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홍차 발효차 쪽으로 이용하면 훨씬 좋죠. 그래서 영국의 블랙티 타임이 발효차를 하면서 영양 보충을 하는 다시까지 곁들여서 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발효차입니다. 후발효차는 막 이제 보이차가 후발효차, 흑차 대표적인 거죠. 이거는 미생물 발효차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녹차, 우롱차, 홍차는 찻잎의 카테킨 성분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발효가 이루어진 건데 이것은 미생물 아스파라라기스라는 이 균주에 의해서 흑균에 의해서 발효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흑균에 대한 발효가 우리 찻잎에도 보이차가 흑균이 형성이 되느냐? 저희가 연구했던 결과 흑균이 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이제 보이차를 하려고 그러면 흑차를 하려고 그러면 청병하고 숙병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숙병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됐어요. 근데 청병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좀 계속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정립을 해야 되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찻잎 가지고 보이차도 만들고 흑차를 만들었고 우리 찻잎 가지고도 똑같이 그 후발효차, 그 보이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찻잎의 물론 재료 특성이 약간 좀 차이 납니다.
중국차는 좀 탄닌 성분이 많고 무게가 두껍고 그런 차이 때문에 품질의 면에서는 약간 차이 나는데 우리 차니까 이것도 충분하게 후발화차, 보이차에 대해서 만들 수 있겠더라.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분의 변화에서는 카테킨 성분은 차에 좋다는 카테킨 성분이 녹차에는 그 100% 이상 들어있는데 발효시킬수록 뚝 떨어지는, 가령 녹차에가 카테킨 성분이 10에서 15% 들어있는데 발효를 시키면 8 내지 6%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능성 면에서 이런 그 효과가 적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만은 성분은 떨어지지만은 맛향에서는 또 좋은 기호성의 면에서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차를 다 알고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뭐 녹차, 우롱차, 홍차에 대한 좋은 점, 나쁜 점, 미흡한 점 이게 대해서 나왔고요. 그런데 성분을 분석해 보면 이제 천물차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탄닌에 대한 성분이 이 11에서 뭐 5% 떨어지고 비타민에서는 300mg 이상 쓰는데 뭐 50mg 이하로 뚝 떨어지는 그런 성분을 나타내었고요. 또 뭐 아미노산 함량은 그 발효 정도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또 새로운 품종 육종을 하고 재배법을 확립해서 양질의 찻잎을 무엇보다 생산해야 된다. 이 생산의 찻잎 가지고 녹차, 발효차의 능차 생산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품질의 안전성하고 국내 소비 취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또 차의 다양한 기능성을 응용 상품을 쭉 개발해서 일단 한국에서 나오던 메이드 인 코리안 차는 얼마든지 세계 내에서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지금 가장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FDA가 중국하고 이루어지면 그 저가의 중국 차가 와서 우리나라 차는 참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근데 미안하지만은 지난주에서도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그 상품 거래 협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차를 중국으로 보냈어요. 판매하고. 또 한참 그 이야기가 심했을 때 한 7, 8년 전에 운남성에 가서 이제 보이차 때문에 갔는데 운남대에 가면 차학과에 한국의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밤 되면 이제 그 유학생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주제가 한국의 차를 어떻게 경쟁력 있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이냐. 그럼 다들 이야기가 차를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된다. 좋은 품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경쟁력 있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한 학생이 딱 이야기한 것이, 아니, 메이드 인 코리아 중국에서 삼성, 현대 얼마나 하이테크냐. 중국에 돈 많은 사람, 그들은 다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를 쓰고 있는데 차도 좋은 차에 식품 안전성 문제가 확보되면 얼마든지 역수출하고 하이테크로 차를 이용해서 보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공감을 하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이테크 쪽으로 나가면 형성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한테도 전통 문화가 있어. 전통 차 문화가 있어. 우리 거 좋은 거요. 우리 차 마셔.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은 당위성이라고 하죠. 그 당위성을 주장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 역량 아래서 적어도 사회적인 어떤 그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차 문화가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50 정부를, 내가 광주 사람입니다. 50 정부를 찬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50 때 유명한 쓰리허 중에 허문도씨 아시죠? 그 양반이 우리나라 차문화 발전에 초석을 이뤘다면 믿겠습니까? 그 양반이 문공부 차관했잖아요. 그때 그분네가 일본에서 조선일보 동경특파원으로 하시다가 주일 공사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상류사회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일본에는 다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말이지 참 멋있더라. 형식미도 있고 우아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 양반이 처음에 혁명정부의 문공부 차관으로 참여를 했는데 사실 전통차 마시기 운동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정부 각 부처 부속실 여직원들을 누가 교육했어요? 지금 예지원도
차인연합회 소속이죠. 옛날에는 같은 소속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그때는 교육을 시킬, 우리 연합회에서도 교육시킬 만한 그런 여건이 못 됐어요. 그 양반 KBS 아나운서 하시다가 교육시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전통차 마시기를 하고 그때는 독재정부 시절이라 야 이거 해 하면은 저 위에서부터 그냥 쫙 물이 흐르듯이 다 통했다가 말이에요. 특히 그 1980년대 초반에는 차인연합회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인 차운동을 주도를 했지만 대학생들이 아마 지금 여기 전달연 출신 학생들 혹시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달연 출신. 옳지, 저기도 있네. 각 대학마다 대학생 차인연합회가 아주 씩씩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은 그 사람들이 50대 중반쯤 되고 이렇게 됐을 텐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대학생들이. 그 사람들이 뭐 차를 파는 장사꾼입니까? 아니면은 차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까? 전통이라고는 전통문화라고는 그런 전통문화의 어떤 발양이라고는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90년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에 차학과가 개설이 됐잖아요. 대학원에는 석박사 과정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대학의 학사 과정도 지금 현재도 있죠. 왜 있었냐? 차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차 농사 진 사람들은 전부 망했어요. 88년부터 2006년까지 차 한 사람들은 다 돈 벌었습니다. 전문성의 상호작용과 이 발전을 기대한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1세대 어르신들이 당위성을 주장하셨다면은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 차를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졌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연구. 중국을 여러분들 많이들 다녀오셨을 텐데 여기서 중국 생각할 때는 후진국이라고 그러죠. 차에 있어서만큼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선진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이 전문성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 전통차 한다 하는데 전통차에 대한 당위성이 정립이 됐다면 어른들이 그렇게 당위성을 정립을 했다면 이제는 과학적인 접근을 젊은이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현미경 놓고 보고 시약을 가지고 무슨 성분이 있는지 단순히 관능에 의지해서 이렇게 차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뭐 폴리페놀이 어쩌고 카테킨이 어쩌고 지금 다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 분야의 학자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들을 그럼 어떻게 실사회에 연결을 할 것이냐. 바로 바느질하는 작용. 그것이 바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정인호 선생님이 제다하게 한국에서 최고 권위자라고 칩시다. 그거를 행정에서 이용을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느질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것. 이게 바로 행정입니다. 행정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립보성에는 국립차연구소 이왕 있는 거니까 국립으로 만들어주고 하동에는 도립차연구소 만들어가지고 분야를 나누면 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혹시 어느 자리에서 얘기가 되면은 꼭 얘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부 같은 경우에 지금 학생들한테 차 예절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차인연합회에서 가르치는 행답법하고 다른 단체에서 가르치는 행답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서로 고집을 겁니다. 지기 싫으니까. 교육부에서 교육부 행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차예절 교육을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교육에서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차단체가 괴는 단체가 아니, 이 적은 숫자도 아니고, 여러분 국어사전에 뭐 차인이란 용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와 다에 대한, 그게 무슨 뭐 복건성 말이 됐든지 광동성 말이 됐든지 간에 어문 규정을 분명히 만들어줘야 되고, 또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차문화 진흥에 대한 그 법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문화산업진흥법에다가 한 가지 끼워 넣으면 됩니다. 차문화를.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인데, 이런 행정을 무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 차 행정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손으로 꼽아야 두세 사람. 그래서 저같이 못난 사람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차라고 하는 매개물을 통해서 어떻게 두 사람의 통유의 교류를 했으며, 또는 추사와 이 초이의 관계에서 차라고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주 강의로 놓을까 합니다. 이 추사는 여러분들도 익히 많이 아실 인물입니다. 조선 후기에 문해의 대종장이라고 칭호할 만큼 이 추사가 조선 후기의 문해 사상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도 이 추사라고 하는 사람이 초이라고 하는 인물과 교류를 통해서 불교와 차이 세계에 더 굉장한 시면을 열어간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 시대의 어떤 상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사가 초이를 만나게 된 것은 어느 시기냐면 1815년입니다. 이때 1815년에 초이 스님은 유산의 소개로 첫 상경길에 오르는데 실제 상경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초이 스님이 1815년에 수종사에 머물게 됐는데, 이때의 수종사는 지금보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 수종사에 초이 스님이 머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유선이 그 사정을 알고 바로 항림암이라고 하는 곳을 소개하죠. 여기가 지금 항림암입니다. 여기서 상계동 쪽에 있는 그 수락산 쪽에 있는 곳에 있는 항림암인데, 여기에 바로 해붕선사라고 하는 분이 항림암에 이때 와서 머물면서 수행을 하셨었는데, 이때에 유사는 아마도 해붕선사를 강진에 유배했을 때, 아버지가 유배 시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남사에 계셨던 해붕과 친교를 맺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에 보면 이 편지는 바로 항림암에 초이가 계실 때, 여기 항림암 중이라고 되어 있죠. 봉서우 상림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림암에서 이 글을 쓴 것인데, 바로 이 글은 초이 스님께서 소봉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소치는 추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벽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경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소생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박제가의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박장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정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불화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박장암이라고 하는 박재기의 아들로부터는 이미 북학에 대한 상식을 초이도 영향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초이가 이런 인물들을 만남으로 해서 이때의 1815년 첫 상경길에서는 이 초이 스님이 차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초이 스님은 그분이 운홍사에서 처음 출가를 하시면서 이미 완호나 이런 인물들이 차에 관심이 높았고 그 음다의 상당히 애호층이었던 승려였기 때문에 차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이미 알았을 것이고 또 1809년에 다산을 만나게 되면서 아함 회장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이 스님도 차에 대해서 일정한 안목은 이미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첫 산격기였던 1815년에는 차에 대한 사대부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차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인식은 아직 싹트지 않았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초이차가 이 당시에 조선 후기에는 상당히 경화 거적들에게 유행됐었고 차라고 하는 명품의 차는 초이가 만든 초이차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확대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었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1830년에 초이 스님께서 그 완호 스님의 비명을 받으러 와서 차를 이런 분들에게 공유하면서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사실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됐는데 이게 날아가 버렸네요. 여기 경인년이라고 하는 것은 경인년 동 내방우 경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인년은 바로 1830년입니다. 이때에 경사라고 하는 것은 한양을 옛날 사람들은 경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경사에 예방을 했는데 수제차, 그러니까 초이 스님이 손수 만든 차포 한 포를 지 납해로 가져왔다. 그래서 이산중이 그것을 얻어서 여러 군데로 유전되다가 나에게까지 왔다. 이것이 바로 박영보의 남다병서의 서두에 이 남다시를 쓰면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병서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때에 이산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박영보는 누구냐면 이분도 저 암행어사를 하셨었는데 암에 가서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시죠? 누구요? 네, 박문수입니다. 박문수 4대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바로 이 이산중이라고 하는 인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산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산중, 초계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신의 종친 중에 한 사람이면서 상당한 그 유명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당시 박영보도 사실은 초이차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유는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산중하고 박영보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산중이 얻었던 차 중에서 일부를 박영보한테 준 것입니다. 이 시는 바로 남다시 병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 신의가 쓴 시인데요. 아까 제가 전제해서 보여드렸던 남다병서와 이 시는 스승과 제자가 초이차를 마시고 그 감상평 또는 초이가 어떠한 차 문화에 있어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대상을 초이차로 놓고 스승과 제자가 이거에 대한 다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차문화 역사에서 최초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초이차를 놓고 그 지었던 시라고 하는 점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의 통교에 있어서 차가 이렇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프라이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이 남다는 호남 지역에서 자라는 것인데 승국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 승국은 원래 전대의 왕조를 승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의 정대의 왕국은 어딜까요? 고려죠. 근데 원래 온 것은 신라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라 말과 고려를 이 신위는 승국이라고 다 표현했습니다. 승국 때의 사람, 중주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왔는데 이것까지는 뭐 다 번역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때에 이때의 명사라고 하는 건 이름난 선비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뜻 때문에 이산중이 아마도 그런 종친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산중이 이것을 얻어가지고 금명이 박영보의 허입니다. 금명에게 나눠주었다. 근데 금명이 나를 위해서 차를 끓이고 맛봤다. 이로 인해서 내가 남다시병사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시를 쓰면서 이 남다병사를 썼는데 화북진이 아니라 제주도의 대정리에 계시면서 상당히 고달펐습니다. 그래서 1809년에 해배가 돼서 올라오는데 이때 초이스님이 1843년에 가서 반년을 거기에 머물게 되시는데 바로 추사께서 이 제주도 시절에는 불교와 차에 대한 탄탄이 굉장히 강화됐던 시기이다. 그리고 예술의 세계나 추사체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서체의 완성이 제주도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때의 추사가 그러한 척박한 곳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초이 스님이 보내줬던 초이차와 아마 이 편지를 제가 지금 현대불교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알려진 거는 한 65통인데 좀 추가로 지금 더 자료가 지금 수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여 통이 남아 있는데 그걸 지금 계속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응사의 이 포장류가 굉장히 발달한 것 같습니다. 이 포장류라고 하는 것을 이 음식 전공하는 분들한테 여러 말씀을 올려봤더니요. 이 포장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장아치류입니다. 그러니까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데 이렇게 했다가 이 장아치류. 그런데 이 장아치류를 추사에게 늘상 보내시고 차를 보내시고 이러셨는데 추사는 거기에 대한 보답을 뭐를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선이라든가 일로향실이라든가 다산매라든가 이런 그 편액들이 바로 추사가 제주도 시절에 쓰었던 것들입니다. 교육의 확대에 있어서 이들은 차를 통해서 자기들의 소통과 배려라고 하는 것을 공유했고 새로운 지식들을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공유함으로 해서 서로가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었던 것이 차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40년 동안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빛났습니다. 그런데 당작의 일을 보게 되면 지금 커피의 애호라든가 또는 중국차의 범람이라든가 이러한 홍차도 뭐 같은 범주이기 때문에 시대의 조류를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차에 대한 좋은 합리점을 초이가 추사에게 알린 것처럼 추사가 그들의 제자들이나 주변의 인물들에게 알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식이나 차에 대한 어떠한 역할론이 새롭게 한 걸음 도약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에 442명 대표로 나왔습니다. 위 사람은 제28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에 참가하여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부여함. 2013년 8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차연연합회 회장 박권흠, 이사장 박동선. 예, 여러분 모두 축하합니다. 여러분 모두 똑같은 피부증을 드릴 것입니다. 나갔을 때 받아가시는 표창장 차대명 경인 예진원 성명 황순향 외 14분. 위 사람은 제28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에 많은 배움을 참여시킴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2013년 8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차연연합회 회장 박권흠, 이사장 박동선. 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양해 바랍니다. 다도대학원은 의무사항입니다. 사회명 충미자료원 성명 손정숙 외 11분. 위 사람은 제28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에 많은 배움을 참여시킴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이하 공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희망, 성명, 거대한 외 10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오셔서. 여러분과 뜻깊은 만남이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 집과 같았겠습니까? 여러분 2박 3일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동기 동창들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좋은 강의 들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매우 유익한 2박 3일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공연 속에 열사병 걸리지 말고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흥순 이사장님이 어제 밤에도 차문화를 우리나라에서 여러 옆에 있는 사람들, 차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공부하름으로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술과 차 문화를 통해서 크게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봅니다. 또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다 돌아가더라도 우리 여기서 들은 얘기, 만나서 나눈 얘기 꼭 잊지 마시고 내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